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천구의 대표적인 구도심인 신월 5동 77번지의 공공재개발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들은 재개발 이후 최고 14층 1,200세대로 건립되고 다양한 주민 편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천구 신월 5동 77번지 5만 3천 제곱미터 주거 지역에는 오래된 다가구 주택들이 빼곡히 몰려 있습니다. 때문에 주거 환경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는데 드디어 지난 2022년 8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고 후보지 선정 3년 만에 재개발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1,100여 세대인 신월 5동 77번지는 재개발을 통해 최고 14층 25개 동이 건립돼 1,241세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면적별로는 39제곱미터가 256세대, 59제곱미터는 338세대, 74제곱미터는 406세대, 84제곱미터는 241세대가 건립되고 임대주택은 201세대가 들어섭니다. 또 공원과 주차장 등 정비 기반 시설과 함께 도서관과 돌봄센터, 커뮤니티 시설 등 다양한 주민 편의 시설이 조성됩니다. 신규 가로와 기존 가로가 상호 연결되도록 동서 방향의 공공보행 통로와 서측과 남측 경계부에 생활가로 조성을 계획하고 내부 보행로를 따라 주민 공동시설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동안 신월 5동 77번지의 재개발은 사업성이 걸림돌이었습니다. 항공기 고도 제한 구역인데다 건축비마저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LH가 참여하면서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사업성 문제가 가장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건축비도 워낙 올랐고 분담금이 이제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근데 뭐 다행히 이제 LH에서 공공 재개발로 하니까 이제 지분형으로 이제 들어가서 사실 수도 있고. 양천구는 다음 달 8일까지 정비 계획안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구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 절차를 거친 뒤 올해 안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양천구 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 발급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천구 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서를 통해 소비 쿠폰은 물가 자극 없이 실질적인 경기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민생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의 효과가 지역 골목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안 처리와 재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방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천구 추가 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업비는 1,071억 원 규모입니다. 청년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청년 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면서 서울시가 수습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빨리 퇴거하길 바라는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돌려주고 향후 경매에서 금액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또 보증금 회수가 불확실한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 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공공주택 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공급하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조치 같은 행정처분뿐 아니라 청년 안심주택 건설 시 받았던 혜택도 환수할 예정입니다. K5 리그 출전 중인 양천 TNT-FC가 2년 연속 서울권역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양천 TNT-FC는 지난 17일 효창 운동장에서 열린 2025 K5 리그 서울권역 13라운드 경기에서 용산 건융FC를 2대1로 꺾고 남은 경기에 상관없이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양천 TNT-FC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승을 거머쥐었으며 K5 리그에 진입한 2021 시즌 이후 통산 4번째 챔피언 타이틀을 얻게 됐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특수교사 사망 진상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숨진 특수교사에 대해서는 순직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책임자에 대한 징계는 보류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특수학급 담당 교사가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을 맡았고
숨지기 전 동료와 가족들에게 업무 과중 등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인천시 교육청과 교사단체, 유족 등에서 추천한 3인으로 구성된 인천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으며 교육청의 책임자를 징계하고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그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오다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과 진상조사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요약본은 8월 말까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보고서 전문은 정보 공개 청구인에 한해 공개하겠습니다. 또 숨진 특수교사에 대해서는 순직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난 6월 공무원 연금공단에 청구했으며 결과는 올해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책임자 징계에 대해서는 감사 이후에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교육청은 앞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감사 실시 여부는 4달 중 결정될 예정이며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자체 감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징계 역시 감사 결과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에 교원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 자체가 진상조사위원과 어떠한 협의도 없었고 공익감사 청구 역시 진상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채택된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이제 교육청이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유감이다. 예. 그동안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고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조사단도 그렇고 정말 많은 시간과 물리적 시간과 이런 거를 투자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결국에 뭔가 다시 제자리인 것 같은 답답함이 좀 있네요. 특히 이들은 보고서 전문 공개와 함께 진상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책임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고인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된 대책 마련에도 힘써주길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아버지가 수집한 1,500장 이상의 LP를 지역사회에 기증한 인물이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김지연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좋은 음악을 이웃들과 나누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생전 소망을 실천했습니다. HCN 박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문을 연 서리풀 아트 스튜디오. 이곳엔 LP를 감상할 수 있는 뮤직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1,660여 장의 LP를 기증받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90% 이상은 한 사람이 기증한 겁니다. 바로 김지연 씨가 그 주인공. 40여 년간 수집해온 수많은 음반들을 이웃들과 공유하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생전 소망을 실천한 겁니다. 아버님께서 음반이나 그 사이사이 책갈피나 이런 데다가 요거는 어떻게 들어라 하는 설명까지 이렇게 메모를 하신 것들이 다 하나씩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정말 아버님을 그때 그 순간 만나는 것 같고 이 소중한 거를 저 혼자만 좋다고 즐겨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기증한 LP 가운데에는 명반도 많고 장르도 다양합니다. LP를 감상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음악 칼럼니스트의 클래식 강연에 활용되며 갓 태어난 서리풀 아트 스튜디오가 지역사회에 알려지는 데에도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기증해주신 그 LP를 가지고 이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그 서리풀 뮤직 라운지 클래식 강연과 함께 커뮤니티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그냥 단순히 개인들이 와서 감상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욱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증 소식을 알게 된 이웃들이 이따금 전하는 인사에 다시 한번 보람을 느꼈다는 김 씨. 현재 일 때문에 일본에 머물고 있는 딸도 자신을 따라 그리고 할아버지의 소망을 따라 음반을 기증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좀 지브리 음반들을 우리들 많이 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사서
여기다 자기도 좀 기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소중한 음반들을 지역사회에 내놓으며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이어가고 있는 김 씨. 마치 아버지가 이 공간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다며 서리풀 아트 스튜디오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길 바랐습니다. 저는 여기를 생각하면 항상 가슴이 뭉클해요. 뭉클하고 이게 이제 저 혼자만이 투쟁이 이루어진 게 아닌데 그때까지 잘 보관하고 있다가 어떻게 공교롭게도 이렇게 여기 서리풀 라운지 스튜디오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아버님 음반이 다 옮겨지게 돼서 저는 이게 우연한 일인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아버님께서 잘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사실. HCN 뉴스 박주연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내 곳곳을 다니며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경제 현장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0일 오전 평택 포승공단을 찾아 반도체 핵심 소재 기업인 일본 TOK 평택공장 착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업체로 2년 전 김 지사가 일본 가나가와현에 있는 본사를 방문해 1,01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업무 협약을 체결한 곳입니다. 이날 현장 투어에는 경기도지사가 달려가면 달라진다는 의미를 담은 달달버스 2대가 투입됐습니다. 경기도 민생경제 현장 투어는 이번 달에 남양주와 양주를 찾을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기후보험으로 시행 4개월 동안 약 8,4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기후보험은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위로금 등을 정액으로 보장하는 보험으로 경기도민은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데요. 가장 많이 지급된 항목은 의료기관 교통비로 1,931건이었고 대부분이 기후 취약계층으로 확인됐습니다. 온열질환 진단비는 335건, 감염병 진단비는 66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 기후보험 보장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앞으로 태풍과 집중호우 등 계절별 기후위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인천시 주택 매매 가격이 6월과 같은 하락폭을 유지했습니다. 인천시는 한국부동산원 통계분석보고서 확인 결과 지난 7월 인천의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6월과 같은 마이너스 0.08%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남동구와 부평구가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돌아섰고 중구와 연수구, 미추홀구와 서구, 계양구와 동구가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인천 전세 가격 변동률은 6월 마이너스 0.06%에서 7월 마이너스 0.11%로 하락폭이 늘어났습니다. 반면 월세 가격 변동률은 6월 0.02%에서 0.09%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내세운 학생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 교육청이 20일 국회에서 공동 개최한 학생토론회는 강요 금지, 논쟁성 유지, 이해 판단 3대 원칙을 담은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기반으로 한 겁니다. 이날 경기 서울 지역 고등학생들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가, 폐지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두 차례에 걸쳐 토론을 진행하며 서로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두 교육청은 승패를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며 합의점을 찾아가는 토론 방식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향후 학교 현장에 이런 방식의 토론 교육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독일의 진보 보수, 소위 좌파 우파 간의 갈등이 교육 현장까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이텔스바흐라는 그 도시에서, 작은 도시에서 이제 교육 관계자들이 모여서 우리 교육만은 그런 거 좀 넘어서자 하고 이제 했던 그 합의가 보이텔스바흐 합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정신을 우리 한번 서울하고 경기도 이 한번 두 교육청이 학생들 향해서 한번 이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